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요, 참 이상한 신호가 하나 잡히고 있습니다. 분명 나라의 신용도는 역대급으로 탄탄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가치는 계속 불안한 걸까요?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.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,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그 나라 돈의 가치도 올라가야 맞잖아요.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에선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겁니다.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.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? 국가 신용 위험, 이건 매우 안정적입니다. 심지어 연중 최저 수준이에요. 그런데 오른쪽, 원화 가치는 어떻죠? 원달러 환율은 1,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면서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건 마치 건강검진 결과는 완벽한데 정작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.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, 먼저 이 두 주인공 CDS 프리미엄과 환율이 과거에는 얼마나 친한 친구 사이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.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 오래된 공식이 있었거든요. 그 전에 CDS 프리미엄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. 이거 뭐냐면요, 그냥 국가 부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이 보험료,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수치가 높다? 그건 시장이 보기에 저 나라 돈 떼먹을 위험이 크다는 뜻이고요.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.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정말 명확해요.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같은 큰 충격이 왔을 때 CDS 프리미엄이랑 환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이 손잡고 치솟았죠. 올해 4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CDS 프리미엄이 50pp 가까이 오르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니까 환율도 딱 1,400원대를 지켰어요. 이게 바로 위험이 커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교과서 같은 공식이었습니다. 하지만 바로 그 교과서 같던 공식이 최근 들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. 경제학자들이 디커플링, 우리말로 하면 탈동조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. 4월에 정점을 찍었던 CDS 프리미엄은 9월에 연중 최저치까지 쭉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았거든요. 근데 환율은 어때요? 정반대죠. 보시다시피 꾸준히 오르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. 둘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.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.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은 CDS 프리미엄은 안정됐는데 환율은 수급 요인이 겹치면서 둘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수급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환율이 국가 신용도 같은 전통적인 요인보다는 실제로 달러를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의 대결, 이 힘겨루기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환율을 뒤흔드는 강력한 수급 요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자, 이제 이 미스터리의 진짜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해외 순대외 자산이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인데요. 바로 이 거대한 해외 투자가 마치 블랙홀처럼 시장에 있는 달러를 전부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달러 블랙홀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?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에요. 우리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부터 큰 손인 기관 투자자들, 그리고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, 이른바 성악개미따지.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거죠. 이 차트를 보면 그 증가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.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무려 92%나 급증했고요. 개인 투자자들도 74%나 늘었습니다. 당연히 해외 투자를 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. 자, 이제 원인은 대충 알았습니다.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?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지,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. 바로 옆나라 일본, 그리고 세계 경제의 키를 쥔 미국이죠. 먼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약세였던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같은 아시아 통화인 우리 원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. 반대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내부에서 이제 그만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면
달러 자체가 약해지면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우리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걸 아닙니다.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과 함께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외환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. 또 해외로만 나가는 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증시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지 그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달러 수요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. 예전의 낡은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.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원화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